2025년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중 중요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까지 곁들여졌습니다. 즉, 북한이 이미 ICBM 본체와 추진체 개발을 상당 부분 완료했으며 남은 과제는 대기 재진입 레이-엔트리 기술 확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ICBM 인터컨티넨털 벌리스틱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거리 최소 5,500km 이상, 탄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구조, 비행과정 발사 대기권 밖 상승, 우주비행 대기 재진입, 목표 타격. ICBM은 단순히 미사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 5개국이 국제전략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ICBM 보유 여부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완전한 ICBM 기술을 확보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반도 차원의 위협이 아니라 세계 전략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나섰습니다. 스커드 미사일 도입 1980년대, 소련과 이집트로부터 기술을 들여와 자체 개량, 노동 미사일 개발 1990년대, 사거리 1300km, 일본 전역 타격 가능, 대포동 1호 2호 1998년에서 2006년,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 사실상 ICBM 기초 실험, 화성-14, 화성-15 2017년, 미국 알래스카 워싱턴 DC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분석 발표, 화성-17, 화성-18 2022년에서 2023년, 다탄두 MIRV 가능성 제기, 액체고체 연료 모두 시험. 즉,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재진입 기술입니다. ICBM이 완성되려면 발사된 탄두가 우주를 지나 다시 대기권에 진입할 때 견뎌야 합니다. 속도 마하 20 이상, 온도 7000도 이상, 충격 대기와의 마찰로 발생하는 압력. 이 극한 상황을 견뎌내며 탄두 내부의 핵심 장치가 파괴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해야만 진정한 ICBM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이 기술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마지막 관문은 재진입 기술이라고 입을 모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을까요? 국제사회 경각심 고조,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ICBM 위협을 공식적으로 강조,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미국,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합리화할 명분, 중국, 러시아 견제 의도,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압력. 즉, 이 발언은 단순한 군사정보 공개가 아니라 복합적인 외교 전략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ICBM 개발을 최대 안보 위협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에 근접했다. CIA 분석 재진입 기술은 미완성이지만 단기간 내 완성 가능성 존재. 정치적 의미 대선 국면에서 북한 문제는 항상 중요한 외교 카드로 작용. 만약 북한이 실제로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증거가, 미국은 훨씬 더 강력한 대북 제재 또는 군사적 억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겨왔습니다. 중국 북한 체제 유지가 곧 동북아 안정이라는 입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 따라서 한국 대통령의 경고는 중국과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겨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즉,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곧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외교적 압박인 셈입니다. 북한의 ICBM 기술 진전은 한반도 안보 구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내부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강화, 사드 THAAD, 아이언 도명 요격체계 논의, 한미동맹 확장 억제 익스텐더드 디터런스 강화, 미전략자산 핵잠수함 B-52 폭격기 한반도 순환 배치, 일본과의 협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활용, 탄도미사일 추적 요격 공동 대응. 만약 북한이 진정한 ICBM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국제전략 질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미국 동북아에서 군사적 개입을 늘려야 하는 부담 증가, 중국 북한을 지렛대로 미국과의 협상 카드 강화, 러시아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한 무기 거래 확대 가능성, 한국 일본 핵무장 논의가 다시 불붙을 위험, 즉 북한의 기술 진전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전체의 파워 밸런스를 흔드는 요소입니다.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북한이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 실제 시험 발사 성공, 국제사회 대규모 제재와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이 완전한 재진입 기술 확보에 실패, 위협은 유지되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 시나리오 C 협상 카드화, 북한이 기술 완성을 외교 협상 지렛대로 활용, 제재 완화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한 전략. 한국 대통령의 이번 UN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직면한 도전을 일깨우는 신호탄입니다. 북한의 기술 진전은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한국은 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아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 문제를 한반도 국지적 사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ICBM은 곧 세계 전략 균형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북한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을 선택할지가 앞으로의 역사를 결정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